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올해는 김장김치 언제 하세요? 김장김치는 왜? 시간 되면 저도 같이 하려고요. 시어머님께 김장김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기겁을 한 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장김치 해봐야 얼마 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온다고 해. 그냥 우리끼리 할 테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마라. 괜히 왔다가 봉변당하지 말고. 시어머님이 곁눈질로 남편을 노려보며 대답했는데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결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3년 정도 만나다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3년을 만나는 동안 양가 부모님을 뵌 적은 없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약속 있어? 토요일? 아니, 별다른 약속은 없어. 그래? 그럼 잘 됐다. 그날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이렇게 갑자기? 부모님이 계속 보고 싶어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토요일 날 가면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이참에 점수도 따고 좋잖아.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옷이랑 또 준비해야 하는데. 옷은 그냥 편하게 입고 가면 돼. 우리 부모님 그런 걸 신경 쓰시는 분들 아니거든. 그래도 어떻게 그래. 첫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그냥 다른 날로 바꾸면 안 될까? 그럼 우리 엄마가 서운해 하실 텐데. 그냥 토요일 날 가자. 처음부터 찍힐 필요 뭐가 있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날짜를 바꾸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부랴부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고 한우와 과일까지 사서 토요일 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데리러 왔기에 같이 시댁으로 들어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뭔가가 이상했어요. 주방부터 거실까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딱 봐도 손님을 초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너무나 놀란 나머지 신발을 신은 채 멍이 서 있었는데요. 뭐해? 얼른 들어오지 않고. 남편이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묻고 있었습니다. 경수야, 누구니? 누구긴 누구야. 엄마 며느리 미진이지. 오늘 인사하러 왔어. 오늘 집에 김장하는데 와서 거들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우리 곧 결혼할 건데 김장 같은 거 미리 배워두면 좋잖아? 뭐? 그러니까 이 난리통에 우리한테 인사를 하러 왔다 그 말이야? 결혼 전에 김장 같은 거 같이 하면서 엄마랑 친해지고 좋잖아? 그래서 내가 딱 맞춰서 데리고 왔어. 그때까지도 남편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듯 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넌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같은 날 손님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왜? 뭐가 어때서? 엄마, 준수 알지? 준수도 얼마 전에 여친이 집에 와서 김장 도와주고 갔대. 근데 준수네 부모님이 엄청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큰맘 먹고 데리고 왔는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좋으면서 괜히 그러는 거구나? 남편이 장난스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며 제게 말했어요. 우선은 들어와요. 하필 이런 날 오게 해서 미안해요. 네?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제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가 엄청 맛있거든. 너무 맛있어서 서로 배우려고 하는데 미진이 너는 완전 땡 잡은 거야. 동생아, 네 새언니 옷이 불편해 보이는데 가서 네 추리닝 좀 가지고 와봐라. 오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 옷을 언니가 어떻게 입어? 키도 엄청 큰 것 같구만. 그렇긴 하지. 우리 미진이가 키가 무지 크긴 하지. 그럼 잠깐만 기다려. 우선 내 옷 가지고 올게. 제가 거실로 들어간 뒤로
시댁 가족들이 다들 멀뚱멀뚱 서서 제 눈치만 보고 있었음에도 남편 혼자 신이 나 보였습니다. 남편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해? 빨리 와서 옷 갈아입고 엄마 옆에서 김장 배워야지. 자, 여기 엄마 옆에서 같이 하면 되겠다. 거기 구두가 딱 좋네. 거기 앉아서 배워.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서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던 시어머님이 잘 버무려진 김장김치를 손으로 움켜잡더니만 순식간에 남편 얼굴에 버무려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비명까지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네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보자 보자 하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야. 어떻게 김장하는 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올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화가 나 있는 것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이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네? 라며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달려들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기겁을 한 채 시어머님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거실이 난장판이 되었고 시어머님이 사색이 된 채 제게 사과를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저 모질이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네요. 진짜 미안해서 어떡하죠?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잠깐만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얼른 상 차릴게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 성격에 그냥 박차고 나와버렸을 텐데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었기에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요. 지금 수육 삶고 있으니까 금방 준비해 올게요. 이 김장김치랑 수육을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우리 오빠가 가끔 생각이 없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네요. 언니 많이 놀라셨죠? 근데 우리는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시누이까지 나서서 다시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와중에 저는 시댁 가족들과 함께 수육을 먹었답니다. 먹으면서도 참 기가 막혔던 것이 뭔가 엉망진창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앉아서 먹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이상하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이 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제게 무릎까지 꿇고 빌어댔고 3년을 만나오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기에 용서를 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에 확신을 가졌던 이유 중에 시어머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시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시어머니라고 하면 치를 떨어댔지만 우리 시어머님은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었으니까요. 아마도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더욱더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잘못을 하더라도 시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몇 달 뒤 임신이 되었고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하던 제게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당신 지금 많이 힘든데 이번 참에 회사 그만두는 건 어때? 뭐? 회사를 그만두라고? 결혼 전에는 맞벌이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아니, 내 친구 상우 있잖아. 당신 대학 동기 말하는 거지? 그래, 내 대학 동기 상우 말이야. 그 상우가 아들이 하나 있잖아? 근데 둘이 맞벌이 하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래. 걔네 부부 맨날 말다툼하고 그런가 보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웬만하면 맞벌이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사실 당신이 전업주부 하면 다 같이 편해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그러기도 했고, 회사 팀장이 갈궈서 지긋지긋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와중에 태교가 제대로 되길 하겠어?
거기다 나중에 휴직했다가 복귀하면 당신도 감당 안 될걸? 그니까 잘 생각해보자 그 말이야. 근데 내가 그만두면 당신 월급만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요즘 맞벌이 안 하면 돈 때문에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그건 다 맞춰서 살면 되는 거야. 그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도 빨리 하면 그것도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말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이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설득에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입덧도 심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기에 차라리 다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업주부를 하고 싶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던지라 항상 바쁘셨거든요. 그랬기에 맞벌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매일같이 저를 꼬시고 또 꼬셨습니다. 결국 저는 과감하게 회사를 관두게 되었어요. 그 뒤 출산을 하고 지금껏 전업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난 뒤 남편의 속셈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업주부가 된 뒤 남편은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육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허구한 날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은 도가 지나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거짓말도 수시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독감에 걸려서 열이 심하게 났기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거든? 조금만 일찍 와줄 수 있어? 아무래도 증상이 독감인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독감?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 독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인터넷 찾아보니까 증상이 딱 독감이더라니까. 오늘 조금만 일찍 와주면 안 돼? 병원 찾아보니까 조금 늦게까지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 그때 이미 열이 많이 나고 있었기에 제가 지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제 부탁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어쩌지? 내가 바빠서 말을 못한 것 같은데 나 오늘부터 지방 출장 가야 해. 주말에 다들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가기로 했거든. 뭐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출장이라니. 당신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온몸이 쑤시고 열까지 나고 있었기에 순간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 제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남편이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노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현준이 먹여 살리느라 주말까지 고생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주말에 일하는 나는 편한 줄 알아? 나도 주말에 집에서 좀 쉬고 싶어. 근데 아프다는 핑계 대고 내내 일하는 남편한테 현준이나 맡길 생각하고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튼 난 시간 안 돼.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 놓을 테니까 현준이 엄마한테 맡기고 가던지 해. 이래서 고향이 서울인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처갓집이 지방이라 도움도 못 받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어진 휴대폰을 바라보는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서러움마저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집안 살림부터 육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출장을 간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찌나 괘씸한 생각이 들던지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께 연락을 했던 것인지 잠시 후 시부모님이 급히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많이 아프다면서 괜찮은 거니? 며칠 전부터 목도 아프고 열도 나서 종합감기약으로 버텼는데 아무래도 증상이 독감 같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애비한테 현준이 맡기고
병원에 갔어야지. 왜 참고 있었어? 그이가 계속 바쁘기도 하고 그냥 참아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이한테 연락했는데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서름이 다시 복받쳐 올라 제가 울먹이며 말했는데요. 그럼 우리한테라도 연락하지 왜 참고 있었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연락드리는 게 죄송해서 한번 참아보려고 했어요. 아픈 걸 참고 있으면 어떡해. 얼른 병원 가자. 현준이는 당신이 좀 보고 있어봐. 내가 데리고 얼른 병원 다녀올 테니까. 알았어. 운전 조심하고. 시아버님이 걱정스레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역시나 의사가 독감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잠시 후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갔더니 시부모님이 청소뿐만 아니라 빨래, 음식까지 다 만들어 놓고는 소파에 앉아서 아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제게 시어머님이 급히 다가와 물었어요. 배고프지? 내가 죽 써놨으니까 우선 죽부터 먹고 약 먹자. 너무 깨끗해서 우리 집이 아닌 줄 알았어요. 집이 너무 지저분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원래가 다 그런 거야. 살림이랑 육아하는 게 어디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경수 이놈의 인간은 대체 뭐하는 인간이라니? 집안이 이 모양이 되도록 대체 뭐하고 다니냐 그 말이야. 그이도 계속 바빠서 항상 늦게 들어오다 보니 늘 피곤해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끝을 흐린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돈 양반 두 분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대더니만 인간이 아주 글러먹었어. 순간 시어머님이 중얼거리듯 말을 하고는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쯤 눈치 빠른 시어머님이 뭔가를 눈치채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주말 내내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일요일 오후쯤이 되자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10번도 더 넘게 했음에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어머님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시아버님께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볼 땐 경수 이 인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하다는 말이야? 내가 어제부터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게 뭔가 좀 수상쩍어. 출장 갔다며. 그럼 바빠서 못 받는 모양이지 뭐. 아니라니까. 내가 전화를 10통도 넘게 했는데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 인간 아무래도 출장 간 거 거짓말인 것 같아. 시어머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전화를 받은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너 지금 대체 어디야? 어? 너 성민이니? 네가 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는 거니? 뭐? 골프를 치러 갔다고? 당장 경수 좀 바꿔봐라. 뭐라고? 휴대폰을 네 차에 두고 갔어? 이런 미친 인간을 봤나? 이 인간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은 게 아니구나. 그니까 주말 내내 니들이랑 골프를 쳤다 그 말이잖니. 알았다. 너도 잘 지내고 이만 전화 끊으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던 시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이 어딨어 그래? 지 처가 독감이라는데 골프를 치러 가? 내가 오늘 이 인간을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진짜 인간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뭐? 골프를 치러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겠어. 말 그대로지. 방금 성민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주말 내내 골프 치면서 놀았다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성민이가 어디 거짓말하는 거 봤어? 하긴 거짓말을 항상 경수 그놈이 했지. 착한 성민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긴 하지. 시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기에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역시나 그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는데요. 잠시 후 남편이 아주 평온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는 물었어요. 뭐야, 엄마 아버지 아직도 안 갔어? 주말 내내 여기 있었던 거야? 무슨 큰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겨우 감기 가지고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고 있구만. 현주애미가 유세를 부리긴 무슨 유세를 부려. 독감 걸려서 주말 내내 알았구만. 넌 남편이란 인간이 말하는 뻔새부터 아주 글러먹었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도 주말 내내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기나 해? 주말에도 일하느라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가 어쩌고 어째? 주말에도 일을 해.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가 선처를 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이실직고 해. 대체 뭘 이실직고 하라는 거야?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온 사람한테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일을 하고 와? 이 인간 진짜 안 되겠네. 너 주말 내내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온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성민이한테 다 들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마. 시어머님이 삿대질까지 하며 남편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바로 말을 바꿨어요. 잠깐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러다가 친구들이 골프 치고 있다길래 잠깐 간 것뿐이야. 친구들이 자꾸 오라고 해서 안 갈 수가 없었어. 너 진짜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이놈의 인간아, 내가 성민이한테 다 들었는데 어디서 거짓말하고 앉았어. 성민이가 사실대로 다 말했으니까 더 이상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마. 뭐? 성민이가? 아, 진짜 성민이 때문에 미치겠네. 성민이가 뭔 잘못한 게 있다고 성민이 탓을 하고 앉았어. 안 되겠다. 넌 사람 되게 글러먹었어. 결혼 전에 현준이 애미한테 결혼만 해달라고 그렇게 빌다시피 해놓고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살아봐야 현준 애미 인생만 불쌍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사돈 양반 두 분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니까 니들 이쯤에서 그만 헤어져라. 시어머님이 찬바람 쌩쌩 부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남편뿐만 아니라 저 또한 기겁을 하고 말았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지라니. 설마 이혼이라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건 젊디 젊은 현준애미한테 할 짓이 아니야. 귀하디 귀하게 키운 사돈 양반들한테도 할 짓이 아니고 말이야. 내가 사돈 양반 두 분한테 이미 다 연락해놨으니까 현준애미는 짐 사서 친정으로 가거라. 그리고 결격 사유는 현준애미한테 있는 거니까 이 집이랑은 다 현준애미한테 주고 양육비도 매달 보내도록 해.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아깝다 아까워.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을 시킨다는 거야? 남편이 펄쩍펄쩍 뛰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네 잘못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잘못이야 이거사. 내가 니들 이혼시키고 말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에이, 이혼을 엄마가 시키는 건가? 우리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지. 안 그래 여보? 당신은 나랑 이혼 안 할 거지? 현준이도 있는데 설마 나랑 이혼할 생각은 아닌 거지? 남편의 얼굴에는 확신 같은 것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을 굳건히 먹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나도 어머님 생각이랑 같아. 그동안 당신이 한 거 생각해봐. 사실 나 결혼하고 당신한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어. 나도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들던 차였는데 잘 됐네. 그냥 이혼하자.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그러는 거야? 남편이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부모님이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끌고는 말을 했습니다. 가자. 내가 사돈 양반들한테 연락해놨으니까 우리가 데려다 주마. 그냥 저 혼자 가도 되는걸요. 현준이까지 데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어서 안 돼. 너 몸도 안 좋잖니. 우리가 데려다 주마. 결국 제가 시부모님을 따라 나섰는데요. 그때 당시 남편의 표정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너무나 갑작스레 일어났기에 혼비백산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저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는 시부모님이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득달같이 친정으로 내려왔는데요. 엄마가 차가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돈 양반 두 분께 말씀드렸듯이 서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협의 이혼이라니요. 말 그대로네. 우린 우리 딸이 그런 대접받고 사는 줄 꿈에도 몰랐네. 근데 다 안마당에 우리 딸이 그렇게 살도록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그리고 친정이 지방이어서 짜증났다는 말도 들었네. 이참에 친정이 서울인 여자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살면 되겠구만. 자네가 협의 이혼 안 한다고 하면 우린 변호사 선임할 생각이니까 그리 알고 있게나. 평소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던 엄마가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그대로 얼어붙은 듯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협의 이혼만 해주게나. 어차피 자네는 현준이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친권 양육권 다 넘기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나? 엄마가 다시 한번 남편을 몰아붙이고 있었기에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는 빌어대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 됐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우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나가게. 자네 회사 일 무지 바쁜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부탁이야. 남편이 제 다리를 붙들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평소 냉정하게 행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찌질하게만 보였거든요. 그날 남편은 부모님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는데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남편이 찾아와서 문 밖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 3일쯤이 지난 어느 날 시부모님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고 시부모님 모습을 본 엄마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네 분이서 심각하게 대화를 하다가는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한 번만 더 현주애미한테 함부로 하면 그때는 바로 이혼이야. 알아들었어? 네, 잘못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너한테 딸이 있는데 네 딸이 시집가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봐. 네 심정이 어떻겠어?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뭐 하는 짓이야?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빌어댔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많이 놀라긴 했던 모양으로 남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혹시나 회식을 하기라도 하면 간단하게 1차만 하고 집에 들어오는 건 당연했고 집안 살림부터 육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맡아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뿐이랍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상황에 자식 편을 들지 않고 며느리 편에 서서 미안해하고 도움을 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